화물연대 파업으로 여수광양 항내 화물 운송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긴급 화물에 한해 육상 운송 화물을 해상 운송이나 철도 운송으로 전환하면서 노조 파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대립구도가 민선 8기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차기 선거를 둘러싼 복잡한 함수 관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해안의 적조와 고수온 현상이 전년 대비 보름가량 빨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의 합동 모의 방제 훈련이 남면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여수 광양항 내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포스코제철소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파업으로 하루 출하 강판 가운데 육상 운송을 통해 반출되고 있는 3만여 톤의 강판이 해송과 철송으로 전환돼 긴급 운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현재 급한 물류에 대해 비조합원들이 동원돼 우선 운송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에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이 중단된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 장치율이 61%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과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순천 지역 당정 간의 갈등 관계 보도해드렸는데요.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과의 고질적인 대립 구도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 이번 민선 8기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과 소통 부재 등 다양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과 주철현 국회의원은 줄곧 대립 관계였습니다. 4년 전 선거 때부터 부각된 적대적 경쟁 관계가 시청 별관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증폭되며 줄곧 악화일로였습니다. 권 시장은 후반기 들어 을구 김회재 의원과도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고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의회와의 첨예한 갈등 구도로 드러났습니다. 벌써 정치적으로는 이런 논란이 끊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정치의 본질은 좀 갈등 해소에 있다. 우리 스스로가 좀 갈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허석 순천시장과 서병철 의원도 4년 내내 냉랭한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허 시장이 올 초 직위상실의 위기를 벗어난 뒤 차기 출마 의사를 내비치자마자 소 의원은 먼저 시민에게 사과부터 하라며 강하게 공박하는 등 불편한 관계는 고비고비마다 노출됐습니다.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민주당에 복당했던 정현복 시장의 경우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탈당을 고려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탈당의 진통과 치열한 박빙의 선거 과정 속에서 민주당과 당선자들의 관계가 더 악화된 데다 일부에선 결국 소속 정당까지 나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지역위원장은 정말 이번 선거 결과를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런 개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제와 시정 주도권에 대한 세력 간 경쟁이 고질적 대립 구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도는 더욱 공고한 갑을 관계로 이어지면서 개입과 반발의 마찰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차기 선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로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만날 유력 경쟁자나 경쟁 세력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쟁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갈등이 쌓이기도 하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면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선거 때문에 그런다. 오히려 51% 챙긴 분들이 저를 지지해서 다음에 당선될 수 있지 않느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정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의 정점. 리더십의 분열과 이전 투구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탈 것 없이 소멸의 위험이 거론되는 지역의 벼랑 끝 현실은 주도권 다툼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처절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의회가 내일 7대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광양시의회는 내일 제7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대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남에 따른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회는 이와 함께 시 집행부가 이번에 제출한 광양시 일부 조직 개편안과 어린이 보육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논의돼야 할 안건이라며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남해안의 적조와 고수온 현상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남면 앞바다에서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방제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남면 화태도 앞바다, 전남도와 여수시,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해경과 지역 어촌계 등에서 선박 45척이 동원돼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에 이어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1단계로 감항면에서 조류를 따라 유입되는 적조티 차단을 위해 방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방제선이 투입돼 황토 살포와 수류 방제에 나섭니다.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을 황토에 흡착 침전시키거나 물살을 일으켜 표충수를 희석시키는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실시한 모의 훈련을 통해 적조 예찰, 적조 특보 발령, 적조 방제 작업 등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올해 남해안의 적조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극의 이상 기온으로 폭염 일수가 많아져 평년보다 바다의 수온도 1도씨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다음 달 초 중순, 적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심해질 것으로 보여 양식장이 많은 여수와 고흥, 완도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도는 올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와 예찰, 예보 인프라 확충, 민관 협업, 여기에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조와 고수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중순 여수 고흥 해역에 적조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7월 중순 고수온 현상으로 11개 시군 3,759개 어가에서 175억 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5년간 이러한 적조로 인해 352억 원의 수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올여름도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남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신임 사령탑으로 이장관 용인대 감독을 최종 선임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이장관 신임 감독은 K리그 345경기에 출전한 선수 출신으로 대학 축구계 최고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오늘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과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2일 광양 전용구장에서 경남FC와 홈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남 지역에서 순천이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체 494명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순천이 100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여수 88명, 목포 42명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9만 6,6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내 고위험 시설 4차 백신 접종률은 8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오전까지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8에서 23도, 순천과 광양은 16에서 26도, 고흥은 15에서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또 광주는 17에서 29도, 목포는 17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당분간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차츰 경제가 회복되나 했는데 이젠 물가가 비상입니다. 전남은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전반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선뜻 고기를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이 마트에선 지난 한 달 사이 닭볶음 1kg이 8,480원까지 16%가 올랐고 돼지고기는 100g당 1,680원까지 20% 이상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남 지역에서는 돼지고기와 수입산 쇠고기 등 고기값이 많게는 25%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값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조절해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사놨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먹을 만큼만 조금씩 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희도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채소, 육류, 그다음에 유지류, 대용식 등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가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봄 가뭄도 지속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도 2.9%씩 올랐습니다. 기름값에 이어 고기값, 야채값까지 올라 상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 오는 품목이 없고요. 전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릴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뭄까지 계속되면서 당분간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침몰 원인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한계라며 피해자와 국민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참위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외력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협의된 결론을 밝히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해양 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선사와 선원 안전 운항 능력과 책임 강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발생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